질문이 또 있을까요? 이거 짧습니다. 통관 비용, 관부가세 어떻게 계산을 할까요? 관부가세 이게 좀 무섭거든요. 세금은 그렇죠. 저희가 항상 어렵고 무서운 네. 부분이어서 네. 조금 더 시원하게 답변해 주시면은 진짜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품목별로 다른 거기 때문에 세금이잖아요. 그래서 네. 아예 정해져 있습니다. 뭐 어떤 품목은 8%, 일반적으로 생활용품 같은 경우는 8%고요. 그리고 이제 원단으로 된 제품들 있잖아요. 의류라든지 뭐 이불이라든지 이렇게 원단으로 된 거는 이제 13%의 관세. 부가세는 이제 10%는 뭐 무조건 이제 부과되는 거죠. 왜냐하면 외국에 있는 제품이잖아요. 네네. 외국 제품인데 이제 국내에 들어와서 유통되는 거기 때문에 네. 국내 유통되는 제품들은 무조건 부가세가 붙은 상태에서 유통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부가세가 붙는 거거든요. 네. 실제적으로는 만약에 8% 관세가 붙는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렇게 하면은 18%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엄밀히 따지면은 18.8%의 세금을 내시게 되는 거예요. 이게 관세가 붙은 거에다가 10%의 부가세가 붙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품 가격이 있잖아요. 네. 제품 가격이 있고 관세. 그다음에 또 중요한 거는 그 중국 제품가에만 붙는 게 아니라 네. 실질적으로 이 관부가세를 그러니까 관세청에서 관부가세를 이렇게 부과하는 그 금액이 어디 금액이냐면은 바로 인천 항까지 들어왔을 때 네. 그때 가격입니다. 그래서 운임비라든지 보험료가 포함된 가격인 거예요. 그럼 실제로는 중국 가격에만 붙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면 중국 가격이 12위안이다. 그럼 거기에 뭐 운송료가 만약에 개당 2위안이다. 그럼 12위안에 이제 관세 8% 그리고 이제 거기에 부가세 10% 부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금은 이제 내는 건데 이 관부가세는 이제 많이들 걱정을 하신다기보다는 당연히 내야 되는 건데 그렇죠. 아깝죠 좀. 잘 모르고 하니까. 그렇죠. 이제 아깝게 되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이제 뭐 당연하게 좀 내야 되는 걸로 생각하시는 게 맞아요. 이 관부가세를 조금 안 내거나 아니면은 좀 피하기 위해서 이거는 실제로도 이제 많이들 하시는 게 이제 언더밸류라는 거거든요. 실제로는 물건값이 100만 원인데 네. 100만 원이라고 신고를 안 하는 거죠. 50만 원, 뭐 20만 원. 그러면은 진짜 많게는 관부가세만 해도 몇십만 원 차이가 나버리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관부가세 언더밸류를 치면은 세금을 조금 적게 내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득 아닌가요? 이득이시죠. 그러면 네. 누군가가 이득을 보면은 누구는 손해를 보잖아요. 누가 손해를 볼까요? 인천항에서 보나요? 누구죠? 네, 국가가 손해를 보죠. 관세청에서 이 세금을 부과를 하지만 네. 세금이 적게 걷어들이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국가가 손해를 보는 거잖아요. 네. 관부가세를 조금 내시는 거는 이제 이득을 보시는 맞죠. 거지만, 그렇죠? 그럼 국가 입장에서는 이거를 손해를 보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엄청 이거를 잡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관부가세 언더밸류를 치는 게 하나의 밀수입니다. 밀수. 뭐 마약이나 대마초 이런 걸 가져오는 게 밀수가 아니라 실제로 관부가세를 그러니까 원래 100만 원 제품을 뭐 한 10만 원으로 신고해가지고 관부가세 적게 낸다. 네. 이것도 밀수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이 관세청에서도 이걸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는 저는 또 특히나 온라인 판매하시는 분들은 정상적으로 신고를 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왜냐면은 매출이 다 드러나시잖아요. 네. 맞죠. 네, 매출이 다 다기 때문에 정확하게 매입을 적절하게 잡아주시는 게 좋아요. 근데 이제 예전 뭐 오프라인 유통하시는 분들은 매출이 속이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막 그냥 현금 거래나 이런 것들도 많고 하니까 근데 이제 온라인 판매하시는 분들은 요거 절대 언더밸류 치시면 안 됩니다. 전 추가적으로 궁금한 게 네. 간단하게 우리가 계산을 하려면 네. 이렇게 얼마를 곱해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렇죠. 혹시 중단위만의 공식이 있을까요? 이 중국 원가에다가 네. 이 정도를 곱하면 한국으로 이제 수입을 했을 때 네. 우리가 생각하는 원가가 된다. 이거는 그러니까 중국 물건 가격 있잖아요. 네. 중국 물건 가격에다가 환율은 일단 곱하셔야 되죠. 환율. 네, 환율은. 근데 환율은 기준 환율로 적용을 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은 보통 네이버에 보면 기준 환율이 있잖아요. 네. 이거는 딱 그냥 기준일 뿐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거래를 하거나 만약에 타오바오에서 네. 카드 결제를 해도 그 환율이 적용되지는 않거든요. 네, 그래서 네이버 그 환율에서 네. 현찰 매입 환율로 보시는 게 제일 좋아요. 네, 현찰 매입 환율로 그걸로 계산을 하시고 이제 이거는 제품마다 부피에 따라서 좀 달라지거든요. 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직접 일반적인 뭐 그렇게 부피 크지 않은 거 네. 이런 것들을 하신다. 그러면은 직접 수입을 했을 때는 1.3 정도를 곱하면 됩니다. 환율 곱한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한국 도착가 네. 그러니까 세금 아까 전에 18.8% 네. 정도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네. 거기다가 운송비 뭐 이런 것까지
해가지고 30% 정도가 보통 업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한 1.3, 근데 이제 부피가 크다. 네. 그러면 1.35 또는 1.4 정도 이렇게 가는 거고, 이거는 이제 직접 수입할 때 이제 얘기신 거고, 중간에 이제 뭐 구매 대행 업체나 뭐 이렇게 다른 이용하면은 거기 수수료가 이제 좀 더 붙겠죠. 네. 네, 그래서 그렇게 계산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너무 지금 알찬 시간인데요. 제가 계속해서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질문은요. 이것도 진짜 요즘 핫한 키워드예요. 코로나로 중국이 되게 시끄럽잖아요. 네. 이때 중국에서 들어오는 물건이 과연 안전한지, 공장도 안전하고 중간 과정에 있어가지고 이렇게 문제가 전혀 없는지. 100% 안전하다고 볼 수는 없어요. 이거 며칠 전에 뉴스 보시면 아시겠지만 중국에서도 검출이 됐거든요. 수입한 냉동 오징어, 그 오징어 그쪽에 표면에 검출이 된 적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근데 그건 냉동이라서 그래요. 냉동 제품이고 이렇게 하니까. 네. 근데 일반적으로 상온 있잖아요. 상온에서는 공기 중에서 때는 48시간 지나면은 없어지는 걸로 일반적으로 이제 이렇게 알고 있는 거고. 근데 이제 중국 공장에서도 이제 뭐 만들 수가 있는데, 중국은 실제로도 요즘에 확진자나 이런 것들이 많이 안 나오는 걸로 나오고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많이 이제 좀 컨트롤은 된 건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중국에서 들어올 때는 뭐 빨라야 이틀, 보통은 한 3일에서 4, 5일 정도 걸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또 없다고 보셔도 되고, 저희 같은 경우는 또 중국 창고에서 이제 이렇게 제품들이 공장에서 입고될 때 있잖아요. 네네. 입고되고 또 건품되고 막 이렇게 할 때 그때 저희가 또 개별적으로 또 제품에 대한 방역 같은 거 다 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 처리가 돼가지고 들어오기 때문에 네,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질문은요. 구매 대행 업체에서 수입 진행 시 매입 증빙이 가능한가요?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이거는 구매 대행 업체에 따라서 좀 다른 것 같아요. 어떤 업체는 이제 매입 증빙을 안 해주는 업체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는 100% 매입 증빙을 다 해드립니다. 계산서를 끊어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계산서를 끊어드리니까 이제 그 매입 증빙이 되시는 건데, 어떤 업체는 이제 수수료가 좀 저렴한 대신에 네네. 매입 증빙이나 이런 자료가 좀 제출이 안 되는 곳도 있고, 그거는 이제 뭐 상황에 따라서 뭐 비교해 보시고 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당연히 이거는 사업을 하시기 위해서는 특히 온라인 셀러분들은 매입 증빙을 받으시는 게 좋죠. 네,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제가 추가적으로 궁금한 게 개인 통관이랑 사업자 통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고, 저도 수입할 때 헷갈려서 네. 진짜 많은 고민을 했었거든요. 네, 그걸로만 보시면 돼요. 이 물건을 자가 사용 목적인지 아니면 판매용 목적인지 이걸로만 따지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구매 대행업을 하고 계시면은 네. 구매 대행은 단순하게 이 사람이 쓸 물건을 대신해서 구매해 주시는 네,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물건은 이 사람의 사용으로 가는 거잖아요. 네. 그럼 이 사람이 자가 사용인 거죠. 아. 자가 사용이기 때문에 이거는 개인 통관이 되는 거예요. 사업자는 이제 자가 사용이 아니라 판매용 목적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네네. 그래서 이 물건을 판매용 목적으로 이제 했을 때는 정상적으로 이 제품을 신고를 하고 관부가세를 내고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개인 통관에서도 마찬가지로 자가 사용이기 때문에 그 면세 한도 금액 있잖아요. 네네네. 그 금액 내에 있는 물건이면은 관부가세를 면제 받으시는 거고, 개인 자가 사용 목적이라 하더라도 이제 물건값이 비싸면은 개인 통관이라 하더라도 관부가세를 내시게 되는 거죠. 중국 업체랑 독점 판매 계약이 가능할까요? 이 질문이거든요. 당연히 가능합니다. 어떻게 좀 그럼 진행을 하면 되죠? 그리고 이거는 실제로도 판매를 잘 하시는 분들은 많이 하시는 거예요. 와. 왜냐면은 온라인 셀러를 하시게 되면은 아직 아무도 안 파는 물건을 처음 찾으셔가지고 가져와서 판매를 하시다고 했었을 때, 문제가 금방 딴 사람이 와서 똑같이 팔아버리는 건 되게 문제잖아요. 네.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중국 업체하고 독점 판매 계약을 하는 건데, 이 독점 판매 계약은 두 가지 방식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업체한테 한번 구매를 할 때 대량으로 아예 구매를 하면서 한국에는 나만 공급을 해줘라.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기본적으로 대량 그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 대량 판매라든지 구매가 좀 힘드실 수 있잖아요. 네네. 이게 기한을 두시고 하시는 게 좋아요. 예를 들면은 내가 너희하고 1년 계약을 하겠다. 네. 1년 계약을 하고 1년에 내가 이만큼은 너한테 보장을 하겠다. 그래요. 네, 이만큼은. 그러니까 지금 처음에는 내가 조금밖에 못 가지고 가는데 네. 1년 동안 이만큼은 보장을 할 테니까 독점 계약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라든지 이제 그 선금을 주는 방식도 있습니다.
저희가 업체한테요. 업체한테요. 네. 그러니까 뭐 100개에 100만 원이라고 예를 들었었을 때 네. 뭐 한 500만 원이나 한 1000만 원 정도를 업체한테 미리 다 주는 거예요. 그리고 물건은 그냥 조금씩만 가져가는 거죠. 물건은 조금씩만. 그러니까 업체한테 신뢰를 보여주는 거죠. 네. 나는 너의 물건이 너무 좋다. 그래서 내가 독점적으로 판매를 하고 싶다. 그럼 그 대신에 이제 성금을 아예 그냥 1000만 원 정도를 걸고 그 양은 이제 조금씩 가져가도 되는 거죠. 온라인 판매에서 잘 파시는 분들은 이거를 다 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도 중국 업체에 이렇게 컨택을 하는데 네. 제가 한국 회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아 한국은 이 물건을 갈 수 없다라고 하는 중국 업체가 꽤 있습니다. 네. 아 이거 체크할 때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 업체가 정말 상표권이나 특허권이나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 업체인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중국 업체가 진짜인지. 진짜 이거를 갖고 있는지. 진짜 갖고 있지 않은 회사가 가끔 가다가 이거 우리 라이센스 있어 뭐 이렇게 하는 업체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 업체도 원래 진짜 라이센스 갖고 있는 업체한테 물건을 받는 유통업체 같은 경우는 네. 소용이 없는 경우가 많죠. 왜냐면 이 본 업체가 있기 때문에 맞죠. 얘가 이제 다른 데다가 납품을 해주면은 그냥 한국에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판매를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중국의 그 생산 업체나 유통 업체 혹은 컨택하시는 업체가 진짜 그 라이센스라든지 그 제품에 대한 뭐 특허 아니면 뭐 실용신안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지 체크를 해보시면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통슨 가질 밥이 개인적으로 대표님께 여쭤보고 싶은 질문이 있어가지고 질문 드리는데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많은 구매 대행 업체들이 힘들고 또는 이렇게 문제가 생긴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대표님이 운영하고 계시는 중다리닷컴은 이번 상황에서도 굳건히 자리를 지키고 계속 성장을 하고 계시다고 들었는데요. 혹시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 중다리만의 비법 같은 게 있을까요? 저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고객과의 신뢰도인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비싸다는 그런 인식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있거든요. 저희 업체에 대해서. 네. 그런 분들이 좀 많으신 걸로 저도 실제로도 알고 있고 뭐 그런 얘기를 주변에서 좀 들었는데 이 중국 물건이나 구매대행이나 이런 거를 많이 좀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중국 물건은 잘 들어오더라도 언젠가는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제품도 그렇고 제품이나 납기라든지 아니면은 뭐 품질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저희는 어떻게 해서라도 이 고객분들의 판매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공장 컨트롤이나 아니면 불량 검수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끝까지 책임을 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좀 많이 믿고 찾아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성장을 좀 더 하게 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영상을 마무리할 건데요. 초보자분들 이렇게 하세요 하는 좀 한마디 해주시면은 좀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한마디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요즘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 쇼핑몰이나 뭐 온라인 쪽 사업을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뭐 뉴스에도 그게 나오더라고요. 그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가 한 달에 35,000개에서 4만 개 정도. 하루에? 네, 아니 한 달에. 한 달에요? 한 달에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몰이 이렇게 네. 생기고 있다는 제가 뉴스를 봤거든요. 오.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이제 이 온라인 무역을 할 때 여러분들과 똑같이 이 집에서 노트북 하나 이렇게 놓고 컴퓨터 놓고 이제 이렇게 시작을 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열정. 네. 이 열정 때문에 망하는 것 같아요. 열정 때문에 네. 망한다. 열정 때문에 망한 것 같아요. 부산에서 올라오셨죠? 네, 저 부산에서 왔어요. 굉장히 이렇게 열정이 있으신 거거든요. 이게 위험해요, 지금. 아, 저도 이게 열정이라고 하면은 남한테 좀 지기 싫어하는 굉장히 열정적인 그런 스타일, 나름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처음에 굉장히 열정적이게 막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게 보면은 그런 스타일들이 이게 보통 직감이나 직관적으로 이렇게 아이템이나 이런 걸 선정하게 되고 막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버페이스를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걸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온라인 사업을 1, 2년 하시려고 하시는 건 아니시잖아요. 맞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이 싸움을 봐야 되는데 이 장기적으로 가려면은 절대 열정으로 못 가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열정은 누르고 냉정해지셔야 돼요. 지금 유튜브 이거 보시는 분들도 다 위험해요, 지금. 이거 엄청 열정 있으셔가지고 이렇게 네. 유튜브 보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직관적으로 막 선택하고 이런 아이템 같은 거 있잖아요. 누가 봐도 야 이건 내가 대박이다.
이건 무조건 대박이다. 이런 아이템을 선별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10개라고 쳤었을 때는 진짜 두세 개만 팔리고 나머지는 다 재고고 막 이런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자기 직관적이나 열정으로 판단했을 때 아니고 철저하게 냉정하게 분석을 해야 되는 거죠. 아, 이게 시장에 지금 먹히는 건가? 네. 그리고 이게 지금 끝물은 아닌가? 아니면 어느 정도 된 시장인가? 그리고 경쟁업체가 금방 따라오지는 않을까? 온라인에서는 금방 그런 것도 고려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부분 따지지 않고 그냥 뭐 막 리스팅을 한다든지 뭐 일단 해보자 막 이렇게 그런 거는 좋습니다. 좋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냉정하게 이 상황이라든지 그리고 각자 있는 상황들을 분석하는 이 부분은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열정을 좀 눌러주시고 냉정해지시는 거를 저는 좀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저희 중다리닷컴과 톰슨가젤 이렇게 대표님과 함께 이 온라인 사업에 필요한 꿀팁들 함께 배워봤는데요. 혹시 좀 더 궁금한 게 있으시다면 저희 댓글로 남겨주시고, 네, 저희 톰슨가젤과 중다리닷컴은 여러분들의 온라인 사업을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그럼 안녕!